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12월 20일 2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영국으로 들어온 이후에는 방송을 항상 그 한밤중에 촬영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한동안 밤에는 뭐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정말 오래간만에 밤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호텔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가지 포지션에 좀 몸을 담았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나이트 오디터라는 직책에 있었습니다. 밤에 11시에 근무를 시작해서 아침 7시까지 이렇게 밤을 꼬박 새면서 근무했던 것을 한 3년 반 정도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물론 이제 몸도 마음도 젊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열심히 좀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제 와이프는 또 바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바텐더도 했었고 또 소믈리에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바 매니저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제 와이프의 경우에도 밤에 한 2시, 3시쯤 돼야 퇴근을 했었거든요. 우리 부부의 젊은 날의 초상이 한동안 잊고 지냈었는데 요즘 들어서 밤에 다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생각나는 요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50 다 된 나이에 이렇게 다시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요, 굉장히 좀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몸도 마음도 조금은 좀 벅차긴 하지만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컨디션 끌어올리면서 방송의 퀄리티 역시도 예전과 못지않은 그런 모습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역시도 긍정적인 마음 자세로 12월 20일 2부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2부 방송에서는요, 디비던드 스톡, 즉 배당주에 관한 기사를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일부 방송에서는 우리가 성장주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무래도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또 테이퍼링이 가속화되고 이러한 그 환경에서는 사실 성장주가 좋은 모습을 보이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성장주 투자는 상당히 많은 변동성을 겪게 될 것이고 많은 그 힘겨운 시기가 우리를 기다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 투자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식이 빠질 때 너무나 괴로움을 좀 겪으시는 분들께서는 확실하게 좀 분산 투자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섹터 그리고 여러 가지의 테마를 가진 이런 주식들을 보유하고 계시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견디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서 오늘 배당주에 관련된 기사를 선택해 봤습니다. 자, CT라는 투자 기관에서요, 이번에 최고의 주식들을 선정을 했는데 이 주식들은 디비던드 그로스, 즉 배당금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있는 최고의 배당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가오는 2022년에 우리가 어떠한 배당주에 투자를 해야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CT가 기대하기로 디비던드 그로스가 S&P 500 주식들 중에 반 이상이 사실 배당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우량 기업 500개들, 이 중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아마도 배당금을 성장시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장률이요, 무려 10%에서 15%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좀 배당금이 거의 플랫이었다, 변함이 없었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특수한 상황을 견뎌내야 하는 기업의 그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좀 순이익이 좀 들쑥날쑥하는 환경이고 또 미래를 좀 짐작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잖아요. 따라서 배당금에 신경 쓸 만한 여력이 없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2년에는 많은 기업들이 배당금에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이 확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CT에서는 진단을 하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디비던드 아리스토크래츠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탈자가 나오는데요. 아리스토크래츠라고 있는 게 맞고요. 배당 중에 이제 기족주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거든요. 배당 기족주라는 것은요, 지난 25년 동안 단 한 해도 빼놓지 않고 꾸준히 배당금을 매년 상승시켜온 이런 주식들을 우리가 디비던드 아리스토크래츠라고 부르고요.
주고요. 여기에 이제 그 한 단계 위에 그 주식들이 있죠. 지난 50년 동안 단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배당금을 꼬박꼬박 올려준 주식들을 우리가 디비던드 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배당 귀족 아니면 배당 킹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검색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구글로 가셔서 디비던드 아리스토크래츠 리스트라고 이렇게 찍으시면요. 여기 여러 가지 이제 그 웹사이트가 쭉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선택하셔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디비던드 아리스토크래츠는 지금 현재 65개의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65개의 종목이 모두 지난 25년 동안 배당금을 꼬박꼬박 올려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한 단계 더 나가서 디비던드 킹을 한번 볼까요? 디비던드 킹 리스트 찍으시면요. 2021년 디비던드 킹 스톡 리스트 여기 쭉 보시면은 마켓 빛 같은 경우는 전체 주식을 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35개였나요? 그 주식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구글 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디비던드 킹 리스트 찍으시면 어떤 주식들이 지금 50년 동안 변함없이 계속 배당을 올려주고 있는지 아니면 25년 동안 올려주고 있는지 직접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그 시티그룹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아리스토크래츠 즉 25년 동안 배당금을 꼬박꼬박 올려준 종목들 중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마도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취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2022년에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전망해주고 있는 애널리스트 이름은요. 전략가죠. 스콧 크로넛이라는 사람이고요. 자,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페드에서 이번에 타겟 레이트를 올릴 것이다. 이 얘기는 이제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올해 한 3번 정도 올릴 가능성이 있고 내년에도 한 3번에 걸쳐서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투자 환경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지금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요.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C-수잇은 뭐냐면은 CEO라든지 CFO라든지 C자로 시작하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을 얘기합니다. 이들 기업의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프레셔를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압력에 시달릴 거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기업의 배당금이 만약에 이 기준금리랑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가 만약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은행의 그 이자도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채권의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채권 금리랑 그 은행의 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한 투자죠. 투자금을 잃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금을 잃을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아리스토클래츠라든지 킹 배당주에서 주는 그 배당률이 거의 비슷하다면 사실 배당주의 그 매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배당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을 우리가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투자 환경을 봤을 때 아무래도 내년에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배당금을 올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크로넛 그리고 그가 이끌고 있는 팀에서는요. 이번에 스크린을 했다. 종목을 가려냈다는 거죠. 어떠한 종목을 가려냈냐면 CT에서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 따라서 지금 현재 매수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주식들 그 중에서도 2022년에 배당금이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종목들만 간추려서 한 15개를 우리한테 리스트로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온 주식 종목의 이름은 딕스 스포팅 굿즈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타겟 프라이스가 170으로 나와 있고요. DPS가 뭐냐면요. DPS가 디비던드 퍼 쉐어입니다. 따라서 한 주당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얘기하고요. 지금 딕스 스포팅 굿즈 같은 경우는 한 주당 6.13이나 되는 배당금을 매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배당률이 5.56%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이 배당의 그 성장률을 계산해 보면 400%가 넘어가는 엄청난 성장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당당 1위의 종목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돋보이는 배당 종목 이름은요. 랄프 로렌이고요. 랄프 로렌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 주가가 140이고요. 그다음 배당률은 2.57%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배당금이 3.05로 올라갈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배당 성장률이 355%에 달한다. 굉장한 거죠. 자, 다음은 TJX입니다. TJX는 목표
목표 주가가 82, 그리고 배당률이 1.48밖에 되지 않지만 지금 성장률이 351% 정도 내년에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번째 주식은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즈고요. 자, 배당 성장률이 319.5%로 굉장한 배당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나오는 종목은 로스 스토어즈고요. 318%. 여섯 번째는 아치 리소시스 300%. 자, 일곱 번째는 에버크로비 앤 피치고요. 298.5%. 노던 오일즈 앤 가스가 125%, 할리버턴이 122%, SLM이 120%고요. 코테라 에너지가 114%, 12번째 종목은 베스 앤 바디 워크스입니다. 103.5%, 크리스피 크리미는 100%고요. 자, 14번째 종목은 드디어 이제 테크 주식 하나가 보이는데요. 마벨 테크놀로지가 75%의 배당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5위에 턱걸이한 종목은 대번 에너지고요. 대번 에너지는 7.69%라는 대단한 배당률을 자랑하는 종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68%나 배당금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15가지의 종목이 CT의 전문가들이 봤을 때 가장 지금 좀 좋아 보이는 배당 종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약간의 홍보를 하는 바람에 시킹 알파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킹 알파의 지금 프리미엄 멤버가 되신 분들께서는 시킹 알파가 추천하는 배당주 역시도 직접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시킹 알파 바로 왼쪽에 보시면 프리미엄이라는 탭이 있고요. 이 프리미엄은 만약에 프리미엄 멤버가 아니시면 선택하실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보이지가 않게 되는데, 저처럼 이제 프리미엄 멤버로 가입이 된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이 쭉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탑 레이티드 스톡,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주식들, 탑 디비던드 스톡, 배당주 중에서 가장 좋은 주식들, 그리고 리치에서 가장 좋은 것들, 아니면 밑에 하면 테크 주식들도 보이고요. 성장주 중에서 가장 좋은 주식들, 그리고 밸류 주식들, 가치주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이 시킹 알파가 퀀트 분석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최고의 종목을 리스트로 정리해서 우리한테 안겨줍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은요, 탑 디비던드 스톡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탑 퀀트 디비던드 스톡, 그러니까 디비던드 스톡 중에서 퀀트 레이팅이 가장 좋은 이런 종목 40개를 간추려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쭉 보시면 여기 보시면 심볼이라는 것은 이제 그 티커 네임이거든요. 티커 네임을 통해서 주식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이 바로 쉐보론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인코 와이어 코퍼레이션, 네 번째 종목에 지금 퀄컴이 보입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 배당금의 세이프티가 A-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안전한 그런 배당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배당 성장률이 A+ 굉장히 좋다. 일드 배당률 역시도 B니까 나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당률이 지금 3%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건강한 배당률을 지금 안겨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컨시스턴시라는 것은 얼마나 일관성 있게 배당금을 지급하는가, B+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네 번째 자리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멤버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확인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많은 투자 기관이 투자자들한테 이제 선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리스트로 엮어서 발표를 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리스트는 그냥 100% 신뢰하고 투자에 바로 반영하면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고요. 참고 수준에서 좀 머무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참고하실 그 권유 사항은요, 모간 스탠리가 만들어준 리스트고요. 자, 이번에 모간 스탠리가 만들어준 리스트에는 스테이블 스톡이다. 스테이블 스톡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안정적인 주식을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안정적인 주식이 앞으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직접 읽어보시죠. 자, 모간 스탠리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스탁 중에서도 스테이블 어닝,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얘기가요, 어닝이 안정적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닝만 안정적인 것이 아니고 페어 프라이스니까 지금 밸류에이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가장 좋은 장소다. 지금 투자자들이 숨기에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숨는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연준에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아무래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투자 환경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대피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피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어닝이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비교적 높게 올라갔지 않은 저평가된 종목들이 가장 좋은 피난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 39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지금 맞서 싸우는 것이 연준이기 때문에 연준이 12월 15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요. 피봇을 할 것이다. 피봇이라는 것은 갑자기 이제 굴곡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갑자기 곡선이 꺾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추세에서 갑자기 꺾여서 올라간다. 어떠한 추세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스케줄이 있었는데 이 스케줄이 갑자기 공격적으로 바뀔 것이다. 테이퍼링을 원래 8개월간 개성이 좀 지속적으로 쭉 나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갑자기 계획을 바뀌어서 급 상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테이퍼링을 단 4개월 만에 마무리를 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중앙은행에서 인터레스트 레이트 역시도 내년에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투자 환경에서 모간 스탠리는 스크린을 했다. 주식들을 선정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어떤 주식들이냐면 어닝이 안정적인 그런 주식들이고 리저너블 프라이스니까 주가가 좀 많이 고평가되지 않은 좀 적당한 주가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주식들을 추려서 우리한테 리스트로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그 선정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탑 500개에 들어가는 대형 기업들만 선정을 했고요. 이 중에서 어닝이 가장 안정적인 탑 50%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뭐를 했냐면요. 어닝의 에스티메이트이라는 것은 전망치거든요. 전망치가 다이퍼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퍼져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각 전문가들이 주고 있는 전망치가 막 제각각인 주식들은 안정적이지 못하라고 취급을 하는 거죠.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비슷한 전망치를 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 탑 50%를 선정을 해서 다음과 같은 리스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닝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리저너블하다. 합리적인 주가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위에 나와 있는 종목은요. 페이스북이죠. 메타 플랫폼즈가 선정이 됐고요. 두 번째로 맥도날드, 세 번째가 로우 컴퍼니즈, 네 번째는 코카콜라입니다. 다음에 펩시 코퍼레이션, 몬델레즈 인터내셔널, 몬스터 베브리지도 보이고요. 찰스 셰프, 그 다음에 CVS 헬스 코퍼레이션, 시그나 코퍼레이션, 휴마나, 그리고 마스터카드도 보이고요. 마지막에 페이팔 홀딩즈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현재 어닝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 환경에서 우리가 대피소로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투자 의견은 JP 모간, 미국의 최대 은행이죠. JP 모간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안겨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투자 테마는 클린 에너지입니다. 자, 청정 에너지 쪽에 어떠한 투자 기회가 숨어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린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올해 2021년에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벌을 받았다. 굉장히 좀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있었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전반적으로 2019년, 2020년에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높은 상태에서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주식들이 이제 주가가 흘러내리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멘텀을 보였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이제 연장이 되면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친환경 에너지 주식들이 고전한 해가 2021년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JP 모간이 보기에는요. 2022년은 굉장히 좀 다른 스토리가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친환경 에너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종목들이 좋아 보이냐면 미래의 그 수송 수단을 담당하는 뭐 전기차 같은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연료의 그 전환을 시도하는 연료의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 우리가 가려서 투자를 한다면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JP 모간이 찍어준 네 가지의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첫 번째 종목은요. PLUG 티커 네임이고요. 플러그 파워라는 종목입니다. 저도 예전에 잠깐 투자를 하다가 회계 장부상의 문제 때문에 잠깐 빠져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뭐 이런 시점이 아닌가 요즘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BLDE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입니다. 자, 세 번째는 HYZN 하이전 모터즈고요. 마지막으로 EV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기 충전 기업이죠. 이렇게 네 기업이 지금 JP 모간이 보기에는 가장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친환경 관련 에너지 주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플러그 파워 그리고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에 대해서 잠깐 부가적인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기사에 따르면요. 플러그 파워는 캐피탈이 충분하다. 따라서 이제 자본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는 거죠. 이 자본을 활용을 해서 스케일업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떠한 것을 대량 생산할 수 있냐면 PEM이라는 그 테크놀로지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PEM은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수소라든지 그 산소를 직접 연소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고요. 전기 분해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에너지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확보하는 굉장히 좀 다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친환경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PEM이라는 그 테크놀로지를 그 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앞서 나가는 기업으로 플러그 파워를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하이드로젠 그 수소 그 연료를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고 퓨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퍼스트 무버라는 말이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첫 번째 그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플러그 파워에 투자를 한다면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지금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서 JP 모간이 이번에 플러그 파워에 매수 의견을 던져줬고요. 타겟 프라이스는 52달러를 선정을 했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75% 정도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종목 하나를 더 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블레이드 에어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티커 네임이요. 여기 나와 있죠. BLDE. 우리가 조금 생소한 종목일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역시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는 추세에 맞춰서 굉장히 좀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2022년은 어떠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어떤 해가 되냐면 투자자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다. 이 얼반 에어 모빌리티 줄여서 이제 UAM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이 UAM이 지금까지는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뭐 비행기를 타고 뭐 도심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수송 수단은 사실 굉장히 좀 돈이 많은 갑부들만 하는 그런 일이었잖아요.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고 막 이런 거는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분야의 하나였는데 2022년을 필두로 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서서히 갖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JP 모간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중에서도 이 블레이드라는 기업은요 굉장히 좀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 어떠한 그 테마에 맞춰서 좋은 종목이냐면 EVTOL 이게 뭐냐면요 그 E는 이제 일렉트릭이죠. 전기로 가는 V는 버티칼입니다. 버티칼은 뭐냐면 비행기가 이렇게 상하로 착륙하고 이륙할 수 있는 것을 이 버티칼이라 그러거든요. TO는 테이크 오프고요. 즉 상승하는 거죠. 그리고 L은 랜딩 착륙하는 걸 얘기합니다. 따라서 전기를 이용을 해서 헬리콥터랑은 약간 다르죠. 헬리콥터는 이제 전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러한 그 좀 수송 수단을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블레이드가 될 수 있다라면서 지금 오버웨이트 레이팅을 주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 타겟 프라이스가 지금 16달러가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16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81%나 추가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블레이드가 좋은 이유를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블레이드라는 그 기업은 이미 그 운송 업체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존에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 전기 그 EVTOL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헬리콥터를 가지고 운송을 하고 있는 이러한 운송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헬리콥터를 타고 도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갑부들이죠. 그런데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러한 네트워크를 다 형성시켜 놨기 때문에 만약에 향후 3년 후에 5년 후에 실제적으로 전기를 이용한 이런 비행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송을 하게 되면 이 블레이드라는 기업이 굉장히 좀 유리한 위치에 있죠. 왜냐하면 일단 이착륙할 수 있는 그 장소 같은 것을 다 확보를 해놨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기술력에서 만약 다른 기업에 밀리게 되면 그 기업들이 이 블레이드가 구축해 놓은 그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협업의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블레이드 역시도 지금 전기를 이용한 EVTOL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다른 기업보다 앞서 나갈 가능성도 있고 따라서 그 기술력에서 만약에 앞서 나가게 되면 더욱 좋은 거고 만약에 밀리게 돼도 지금 이미 구축해 놓은 이 그 도심의 그 에어 트랜스포테이션을 망을 활용을 해서 나중에 이 추세를
굉장히 100%좀 발휘할 수 있는, 따라서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이러한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기업이 지금 JP 모간이 보기에는 청정 에너지 투자에 가장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내부자 거래에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자라는 것은 이제 기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뭐 CEO라든지 바이스 프레지던트라든지 뭐 고위 관리를 얘기하거든요. 물론 평사원도 그 자기가 일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가질 수는 있지만 내부자라는 이름, 그 인사이더라고 부르는 것은요, 대주주들만을 얘기하거든요.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주주들만 인사이더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고위 관리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부자들이요, 간혹 가다가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매도하는 뉴스가 나오게 되는데, 매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를 드린 것처럼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저처럼 다른 나라로 이주를 가는 가능성도 있고, 뭐 이사를 간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차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가 결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좀 힘겨운 일이 생긴다든지 뭐 교통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려운 그 수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내부자들이 주식을 살 때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내가 일하고 있는 기업의 미래가 굉장히 밝아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일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져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이 5가지의 기업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비기스 인사이더 바이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내부자의 매수가 있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중에서도 빌 포드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빌 포드는 누구냐면 이 포드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 기업의 이그제큐티브 체어맨 회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회장이 8.5 밀리언의 주식 가치가 있는 주식을 이번에 매입을 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12월 10일 날 지금 발표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빌 포드라는 사람은요, 그레이트 그랜선이다. 즉 증손자잖아요. 포드라는 기업을 창립한 사람의 이름은 헨리 포드죠. 이 헨리 포드의 증손자가 빌 포드고, 이 사람이 아직까지도 회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 회장님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개수가 지금 현재 1,400만 주로 늘어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포드 말고도 최근 그 일주일 동안 가장 내부자들이 많이 매수를 한 이런 종목들 탑5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정보를 안겨준 채널의 이름은 insiderscore.com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5위는요. 토르 인더스트리고요. 이번에 1.04 밀리언어치의 자사주 매입이 있었다. 자사주 매입이 아니죠. 이거는 기업이 산 게 아니고 내부자가 산 거니까요. 자, 4위는 스마트쉿. 스마트쉿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의 이름이고요. 1.06 밀리언이나 되는 내부자의 매수가 있었다. 자, 세 번째는 사이버 보안 기업입니다. 센티널1이 1.44 밀리언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자, 두 번째 아까 보신 것처럼 빌 포드라는 회장님께서 많이 사면서 8.50 밀리언어치의 주식이 내부자에 의해서 이번에 매수가 되었다. 자, 1위는 엑선 엔터프라이즈고요. 굉장히 좀 높은 금액이 나옵니다. 10.20 밀리언을 단 일주일 동안 내부자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다. 이렇게 5개 종목이 앞으로 어떠한 주가의 흐름을 보이게 될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 3주 동안은요, 정말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극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준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아직 투자에 연륜이 많이 되지 않은 분들께서는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좀 끝내고 다시 상승장에 돌입했으면, 이러한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비디오 클립은요, 여기 나와 있는 톤이라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카나코드라는 투자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인데요. 자,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아마도 지금 주식시장의 조정이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제는 조정장이 좀 마무리가 되고 다시 상승장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거든요. 자, 과연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시는지 여러분들께서 이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계획 잘 세우셔서요. 뜻깊은 성탄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Well, hello, Wilfred, and happy holidays to everybody, Leslie and everybody in the team. To me, when they come around and they finally hit the mega cap tech stocks that were considered defensive throughout this whole period, when they finally come around and start punching at those are really the only last bastions that have held everything up. It's probably closer to the end of a correction than the beginning. Maybe for the indices, it'll be a little bit choppy, but you saw the oversold bounce by the way that the Russell acted today and outperformed, just like it's been underperforming. So when I go back, Wilfred, and I look at, when you look at the NASDAQ advanced decline line, so the internals of the market, for the people that aren't familiar with that, they're back to where they were last October. So you've given back all the gains in the NASDAQ advanced decline line going all the way back to last October. And the Russell 2000 is as oversold as you get on the weekly stochastic that we follow. So this is all real tactical stuff, even though we're mostly fundamental. You've seen the kind of crunching underneath the surface that would indicate a correction's due for a bounce. I get that argument, and I know the last couple of times you've been on, Tony, you've made the case for why we could get a bit of a bounce. That said, next year, do you think we're going to get resoundingly strong gains? And if not, as we get into the new year, is it possible that investors really kind of just change their sentiment and decide, well, it's probably more sensible to sit on the sidelines rather than take big long positions? Well, Wilfred, as you know, our view is that each recession you've gone into in the last 4 comes from a unique reason, but the solution is always the same. Throw as much money at it as you can. That means the market response is typically going to be the same. You get this massive move off the recession-based low that's fueled by, excess liquidity, and then you start to get economic growth and wonder what's going to happen with the Fed. That's what marked 2005, which was an up 3% year, and even 2011, which was, of course, the European debt crisis year, but it also was a flat year. So I think we're going to be similar to that, where we have monetary uncertainty, we have fiscal policy uncertainty, we have inflation uncertainty, we have the midterm elections and a lot of geopolitical issues. And I think all of those, you're going to get these oversold bounces. So our game plan into next year is going to be a little bit different. It's going to be kind of what it was this year. Our game plan into next year is, rather than try to predict the next big move, I think we want to be in a position to react to the next big move. When you look at how the market's acted week to week or even day to day, it's opposite day. Like last week, you had a really strong week, and now you've had a really weak. It's too hard with this monetary uncertainty to predict the next big move. So I'd rather be in a position to react to it. What does that mean, Tony, to react to it? Is it possible to still make money if you're following kind of the trends that are taking place in the market? Well, remember, consensus is usually right, except for that 0.1% time. So what you do is you wait for times like this. For example, in the Russell 2000 or even in the NASDAQ, as you guys know, I have not been a big fan of the high growth, high momentum names the entire year. But now they're getting to a level of oversold that make them a little bit more interesting, as Stephanie was talking to before. Again, that's where you want to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market weakness with a good fundamental backdrop. Remember, to see a significant and sustainable drop in equities, significant and sustainable, you need to have a negative earnings out.